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여름방학이 되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블루키 TV를 더 이상 촬영을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희 블루키 TV에 실제 블루키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셔서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10여 년 되고 블루키 다닌 지 한 8개월 정도 된 학생입니다. 네, 오케이. 지금 여름방학에 이제 바쁜데 시간을 내줘서 참 고마운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지, 그걸 먼저 일단 좀 얘기를. 그런 건 전혀 좋겠어요? 없었고요. 그냥 제가 도움 받은 거에 대해서 몇 개 얘기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네. 참 고맙고요. 우리 블루키에 다니기 시작한 지금 8개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름방학은 첫 주부터 이번에 네. 했었죠. 그죠? 그리고 전에 학원은 어디를 다녔었어요? 압구정에 있는 학원 다녔었고요. 예. 굉장히 가까이 있는 네. 학원이네요. 오케이. 그 학원을 얼마나 다녔었나요? 그 학원도 작년에 한 방학 동안 한 3달에서 2달 정도 다녔어요. 여름방학 내내. 네. 그리고 블루키에 온 게 이제 1월달. 네, 1월달. 1월달. 지금 이제 진짜 8개월째 되네요. 오케이. 보죠. 이제 그 SAT를 해보니까, SAT를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 여름이었나요? 작년 여름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었었고 사실 제대로 한 건 이제 여기 다니면서 1월달부터라고. 1월달. 네. 오케이. 어떤 면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SAT를 해보니까? 특히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읽는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막 단어나 그런 게 뭘 공부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라이팅이나 너무 부족하니까. 매스 같은 경우는 좀 외우는 게 있는데 리딩은 전혀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이렇게 실력을 늘린다는 게 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해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 누적된 축적된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데, 그게 없으면 쉽진 않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블루키 TV에서도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다양한 리딩에 대한 노출. 그래서 우리 여름에도 그 사이언스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잡지에서 발췌해 놓은 그거를 읽히는데, 그거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1월달 다녔을 때 겨울에는 그걸 안 했던 걸로 안 기억하는데 했었죠. 이번 여름에 이제 처음 하면서 제가 근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어를 빨리 늘리려면 사이언스 아티클 읽는 게 되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나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사이언스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저자의 아규멘트를 빨리 파악하고 하는 것은 뭐 example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좋은데, 어떤 몰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잡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지만, 그거를 계속 읽어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시켜 주려면 가장 좋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Best American Essay 시리즈가 있습니다. 매년 출판되는 건데, 그거를 추천을 하고, 왜 같이 다니는 친구, 그 친구도 네. 단짝, 내가 매니저라고 부르는 네. 그 친구도 그거를 오늘 사가지고 그 책 제목 다시 한번 다시 살라고. 근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 좋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 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question type based reading과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이 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좀 할애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학원, 뭐 어딘지 이제 얘기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학원은 어땠는지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일단 저는 거기가 이제 약간 SAT를 처음 배우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일단 다 맞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막 테스트 막 테스트. 매일매일 봤어요. 매일매일? 네, 매일 아침에 한 9시쯤 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시험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시부터 6시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일단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매일 봐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진이 빠지면 일단 오후에 좀 수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단어 막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100개씩. 오케이. 네, 100개 정도씩 100개, 외우고 100개도 좋죠. 좋은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매일 문제를 푸는 것이 향상이 일단 되던가요? 어떤 improve 되는 게? 되긴 됐는데 컨디션에 따라 점수 편차가 좀 많이 컸어요. 특히 리딩 같은 경우는 좀 컸어요. 집중을 못하면은 아예 네, 맞아요. 집중 못하고. 사실 매일 학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도 어떻게 매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면 또 내일 보기 싫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커가지고 improve 되는 거는 이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된다고. 이 테스트를 이제 풀고 틀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오후에
go over 하면 그 go over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테스트를 보면은 그것이 그 전날 풀이했던 것이 도움이 되던가요? 어땠던 것 같아요? 리딩의 경우 리딩 리딩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이 안 됐어요. 왜 안 된 거야? 왜냐면 거기서 이제 리뷰를 했던 거는 정말 그 리딩에 대한 내용을 약간 서머리하고 이게 왜 맞는 정답인지를 알려주긴 했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약간 접근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게 답이면 그 내용만 서머리를 해주지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설명해 주진 않아가지고 어차피 이제 다른 리딩 시험을 보면 다음 날로 이제 바뀌면 패시지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전혀 쓸모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번 볼 때마다 좀 힘들었죠.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컨텐트 베이스, 이 지문의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answer choice를 보이게 하는 것은 그 지문에만 사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영어 공부, 매우 비싼 맞아요.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거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집에서 4시간 동안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비싼 돈을 내는 건데, 결국엔 이 지문을 푸는 것이 그 다음 지문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제가, 불빛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퀘션 타입 26개, 27개 정도 되는 퀘션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것 같아요? 실제 해보니까. 일단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겨울방학 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죠. 그때 일단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려는 것도 없기도 했고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뭔지 싶어요 일단 왜냐면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랑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약간 강요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쌤이 약간 My method is always correc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이게 숙제할 때 막 1시간씩 들여서 해도 된다 이러셨는데 사실 다른 학원에서는 숙제할 때도 시간을 재서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숙제를 정성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좀 어색했고 근데 도움이 이제 갈수록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실제로 이제 편차가 이제 큰 게 아니라 리딩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른다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처음에 보통 우리가 컨텐트 베이스로 그냥 지문을 이해하고서 풀려고 하면 가장 나타나는 차이 중에 하나는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 막 뭐 3개 틀리고 맞아요. 어떤 거는 막 8개 틀리고 맞아요. 어떤 거는 막 하나 틀리고 어떤 거막 7개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것이 퀘션 타입 베이스로 이게 전환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굉장히 균등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3, 5, 3, 4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패턴인데 그렇게 다들 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오케이. 그거고. 그럼 단어는 어떤 것 같아요? 단어도 우리도 여기 지금 몇 개 배우죠?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60개 정도. 60개. 그럼 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씩 퀴즈를 보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100개. 100개는 사실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막 150개, 200개 하는데도. 맞아요.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그 단어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단어를 사실 근데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 입장으로서 말하는 거면 그냥 단어 시험을 패스하고 가려는 게 목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진짜 일시적으로 머리에 우겨 넣는 그런 순간 메모리 시험 보고 딱 했으니까 끝났다 집 가자 이런 식인 게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남중에 보면 기억 남는 게 없는데 사실 단어는 많이 외우고 적게 외우는 거에 따라서 좀 자주 보는 단어들을 자주 또 외우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데이 1에 외웠으면 뭐 데이 2에도 똑같은 단어를 준다던가 중요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블루키에서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뭐 강조했던 세컨드 미닝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그렇죠. 나왔어요. 네. 참고로 우리 리스트는 왜 그 개수가 좋냐면 그거는 기출문제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에서만 뽑은 단어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뭐 흔히 쓰는 뭐 3,500 뭐 balance 단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양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뭐 아니면은 뭐죠? word smart 같은 거 뭐 1, 2 해가지고 막 그걸 나눠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과거에 옛날에 그런 걸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은 단어들이라고 보면 되고 오케이. 뭐 그래서 솔직히 시간을 아까 숙제할 때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인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사실 우리도 지금 7월 지금 이제 중순인데 7월 중순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숙제할 때도 재고 그 다음에 또 풀으라고 이제 2번을 풀으라고 그래서 테스트 모드로 풀고 스터디 모드로 풀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저는 SAT가 어쨌든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다 푸는 되니까. 거다 보니까 숙제를 당연히 시간 재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시간에 촉박해서 결국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막 감으로 풀게 돼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감, 뭐 예를 들어 왜 이게 맞는지 생각 안 하고 대충 딱 봤을 때 가장 아, 이게 답인 맞는 것 같은 같은데 하면서 고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수업 시간에 리뷰를 해도 별로 안 와닿아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풀지 않은 문제니까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건 정말 네, 의미가 없다는 걸 그쵸. 알았어요. 그러니까 틀린 답을 해도 내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걸 했었으면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제일 답인 것 같은 거 두세 맞아요, 개가 맞아요.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찌르고 넘어가면 네. 풀이할 때도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괜히 더 공들여서 하면 일단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공들여서 한 건데 틀렸잖아요. 한 시간이나 들여서 그치. 숙제를 했는데 틀렸다. 그쵸. 하면 이게 왜 틀렸지 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건 생각 못 집중하게 돼요. 수업 시간에도. 그것도 되게 좋아요, 좋네. 되게. 네. 그쵸.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한번 풀고, 이제 뭐 그 다음 지문 풀고, 그 다음 지문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 지문당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게 되던가요? 숙제를 할 때. 정말 처음에는 정말 한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그냥 시간을 안 보고 딱 했을 때, 딱 시간을 보면 이제 끝났을 때 보면 30분이 나 지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250 기분이 안 넘게 좋아요. 되는 그때는 거예요. 별로. 왜냐면 아니 SAT 13분 안에 정도 하나씩 해야 되는데 30분이나 걸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시험 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퀘스천 타입에 익숙해져다 보니까 하는 방법도 알고 많이 읽다 보니까 또 그 퀘스천 타입을 이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내가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지만, 우리가 퀘스천 타입을 인트로를 아이들한테 이제 보강을 해주면서 그걸 잠깐 녹화한 게 있었는데, 그게 잠깐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내렸지만, 전체 공개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내가 아는 게. 네. 내가 알기로는 어떤 학원, 특정한 어디인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학원들이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걸 달라고 학생들한테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퀘션 타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한 절반도 안 되니까 거기서 거의 다 나오는데 그렇게 퀘션 타입으로 했던 거는 어떻던가요? 그 방법은 어떤 것 같아요? 그거 좀 얘기를 학생 입장에서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효율적인 게 뭐냐면 일단 시간이 촉박할 때, 예를 들어 실제 시험 볼 때 시간이 촉박할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알아요. 그치. 어느 거에 푸는 게 맞는지. 저희가 점수가 예를 들어 실력대로 풀다면 300이 나온다 했을 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꼼수, 효율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건 좀 짧은 시간에 풀 수 있겠다 한 문제들을 바로 구별해내서 시험날 풀면 정말 한 3, 40점이라도, 3, 20점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고, 또 이제 길게 봐서는 타임이 훨씬 덜 들죠. 왜냐면 이피션해지는 효과적이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한국국제학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백인도 아니고 제가 모든 거 다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SAT 할 때만 영어를 읽어요. 그래서 되게 읽는데 오래 걸려요, 한 패스지가. 그래서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문제 푸는 거 솔직히 불가능해요. 시간 안에 푸는 거 진짜 불가능해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풀다 보면 또 까먹어서 다시 돌아가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시간 없거든요. 근데 이제 퀘스천 타입 하면 parallel reading. 그쵸. 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parallel reading을 하나요? 읽다가 풀고, 읽다가 풀고, 읽다가 풀다? 네. 읽다가 그렇게 풀고, 그리고 라인 로케이션도 활용을 하고. 네, 그쵸. 라인 로케이션 굉장히 도움되는 우리가 가장 큰 맞아요. 친구.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수업 끝나고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그 pair 문제, 그쵸. 우리가 전혀 읽지 않은 두 지문에서 pair 문제 해가지고 총 8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니까 풀리던가요? 그 내용을 전혀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페어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기 네. 위해서 우리가 한번 했던 건데.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고. 어떻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SAT는 되게 유형들이 쌤이 이미 정해주신 대로 되게 정해진 게 있는데 페어가 특히 더 그래요. 딱 pair. 어떤 라인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 서머리 같은 걸 찾아라 하면
내용을 안 읽어도 그냥 그걸로 딱 가서 그 문장만 이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그 오전반에서 오전 B반이었나 그 반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저희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안 풀린다고 하는데 그 안 풀린다고 막 한 명이 얘기하던 친구가 그 친구 맨 코너에 앉아있던 친구가 하나 틀렸어요. 그 총 8개를 시간을 재고 한 문제당 1분 정도씩 주고 했는데 안 읽은 지문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2개 틀렸나 하나 틀렸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정상적으로 시험에서 아니면 숙제에서 푸는 것보다도 잘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vocabulary 하루에 뭐 이제 100개씩 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결국에 내가 남는 그 retention rate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우는 경우에 많이 외운다고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서 말하는 거면 저는 이제 항상 학원 끝나고 단어 시험 이제 끝나고 자습 시간에 따로 남아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애들이 정말 비슷해요. 정말 애들이 이제 이 단어를 외워서 내가 improve 돼야 되고 내가 정말 똑똑해져야겠다.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으니까 우겨넣고 시험 보고 가는 거예요. 통과만 하면? 통과하면 통과했다고 가고 어차피 다음날 되면 또 까먹어요. 그게 이제 근데 거기서는 누적으로 안 받나요? 퀴즈를? 누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진짜로? 네. 하나 보고 나면 그건 이제 평생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진짜로? 네. 그건 너무 심했다. 우리는 지금 개수는 그쵸. 적지만 우리는 항상 누적으로 뭐 이틀치 누적, 3일치 그쵸. 누적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단어를 외우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반복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10분씩 노출,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노출, 잊어버리고 딴 거 하다가 노출하고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그리고 좀 되게 유용한 거를 적게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읽다 보면 보여요. 그 단어들이. 그 단어들이? 네, 보여요. 그때 좀 뿌듯하죠. 사실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 외울 수 있는 그런 단어 같은 이런 간단한 정보는 하루에 외울 수 있는 게 49개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49개를 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킹이라고 하는 그 사이콜로지에서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조합해가지고 한 청크로 만들어서 빨아먹을 때 7개의 인포메이션이 가장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7개씩 7번 정도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컬러리 때 49개. 네네. 그래서 나온 계산이.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프루빈 된 거고 뭐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똑똑하니까 더 많이 그 뭐 몇십 년 오래된 이유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하루에 50개만 정확하게 외운다면 나는 충분하다고 보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퀄리티예요. 단어 리스트를 직접 만든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참 거기서 단어는 이제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모의고사는 하루에 하나씩 봤으면 굉장히 많이 본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름 내내 거의 그렇게 그럼 일주일에 5개씩 네. 저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간 날도 있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네. 저항 네. 이게 정말 근데 매일 보는 거는 좀 너무 소모적. SAT를 이제 막 시작하는 애한테 매일 보라고 하면 그걸 그거는 어떻게 봐요? 그걸.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그럼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축구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일 경기 뛰는 거죠. 유소년단에서 막 계속 막 풀게임 90분 네. 뛰기 하고 네. 집에 가고 맞아요. 90분 뛰기 하고 집에 가고 근데 뭘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풀게임을 뛰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진짜 기본기를 다져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랑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거를 먼저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저희가 이제 왜 틀렸는지를 알게 되죠.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리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명언인데 왜 틀렸는지 아니면 옳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푸는 것은 내가 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골프를 칠 때 그립과 자세와 스탠스와 뭐 팔로우 스루 이런 게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필드 나가서 18홀 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생한테는 무식한 방법. 무식하고 학생한테 너무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운동은 사실 그렇게 하면 는다 쳐도 오히려 이런 건 좀 그렇죠. 안 되는 것 운동은 네. 하는 만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네. 되지. 근데 이거는 뭐 무슨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렇죠. 내 생각에는 이런 발상 자체가 미국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부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 이제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식으로 교육하는 그 스타일로 하면은 기출문제를 계속 푼다 그럼 어머니도 가장 좋아하시고 맞아요. 왠지 이게 적중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거를 원하시죠.
어머니들이 왜 학원에 더 오래 있을수록 괜히 안심하잖아요. 왜 더 늦게 맞아요. 오고 애가 막 녹초가 돼서 오면 너무 뿌듯해 하시네. 저 집 가서 이제 힘들어서 바로 침대에 눕잖아요. 그러면 칭찬하세요. 그때 엄마가 이제 열심히 했구나. 약간 그래? 이런 안도의 한숨 그런 거 쉬시고. 너무 네. 재밌네요. 네. 그 참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지금 굉장히 이 친구가 많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너무 재밌네요. 사실 이런 내용을 그냥 먹으면서 계속 찍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네. 우리 모의고사 잘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은 그 선생님이랑 한번 치킨이라도 한 입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하면서 이런 여담 같은 이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고 내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마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다른 학원들의 그 강사님들이나 원장님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을 좀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의고사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모의고사가 어떤 건지는 혹시 아나요? 아유, 그런 건 모르죠. 몰라요?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전혀. 그 참고로 우리는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블루키에서 다 봤다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가게 되면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제가 본 모의고사 리스트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어느 거를 봤다고 얘기해요. 아, 네.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이제 전 이거 봤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걸 달라 아, 네. 해달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내가 보기에는 그 기출 문제가 지금 여름방학 때 뭐 한 10주를 했다고 예를 치면은 네. 하루에 5개씩 풀었으면 50개잖아요. 그러니까요. 50개가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50개가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거의 안 될 거야. 아직 안 될 건데 2020년까지 해도.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학생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거냐라고 하면 그 얘기 안 해줄 확률이 커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개선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SAT 학원들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봤는지 이거를 통계를 내서라도 학생한테 아니면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뭐 2018년 몇 월이나 이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이번 네, 모의고사들 맞아요. 지난주에 매번 봤던 것도.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좀 어떤 이런 학생을 위한 시스템이 좀 구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시간 내줘서 고맙고 우리 다음에 한번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네. 한번 하고 여러분 그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에서 블루키 프랩으로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은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드립니다. 그러니까 글로 연락 주시기 바래요. 오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